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일본.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TSMC의 그늘에 가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산업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이름조차 생소해진 이유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본이 다시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출범시킨 라피더스라는 회사는 과연 TSMC와 삼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 가능성과 라피더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그야말로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고 도시바, NEC, 히타치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강자로 군림했죠. 특히 일본은 D램, 즉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기술력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승승장구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성장세를 좌시하지 않았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며 일본 기업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강제로 시장 점유율을 줄여야 했고 미국이 일본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이후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빠르게 성장하며 일본을 앞질렀고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NEC, 히타치, 미쓰비시 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합쳐 엘피다 메모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반도체 시장에서 제도약을 꿈꾸었죠. 엘피다는 한때 삼성전자와 경쟁하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기술력과 생산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뒤처지며 점점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엘피다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고 기업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012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되고 맙니다.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일본은 다시 한번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를 통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죠.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타, 소니, 키오시아, NTT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며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IBM과 협력하여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라피더스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많습니다. 첫째, 일본은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3나노, 2나노 반도체 생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강점이 없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갖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셋째, 투자 규모의 차이입니다. 라피더스의 총 투자 규모는 약 5조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는 매년 50조에서 60조 원 이상을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에서도 이미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다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라피더스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자본과 경험,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라피더스가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단순한 계획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미 미국, 한국, 대만이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이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과거 엘피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은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피더스가 초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삼성은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자동차 로봇 IoT용 반도체에 집중한다면 삼성은 고성능 컴퓨팅과 AI 반도체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삼성은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에 더욱 주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더욱 강력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기술 경쟁은 결국 인간을 위한 도구입니다. 삼성의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다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